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케터의 커리어 패스하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권호정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권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커리어 관리 또 뭐 커리어를 관리하는 어떤 팁들 또는 뭐 비전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눌 텐데 굉장히 경험 많으시니까 네, 하실 얘기는 또 많으실 텐데 쪽집게 과외처럼 해주세요. 여러 직무 중에서 내가 마케팅을 선택할 때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상 이 마케팅의 업무가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펑션이잖아요. 연봉도 메리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핵심적인 내가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선택하는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딱 요약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연봉은 중요한 요소죠. 결국에는 마케터는 사실 다른 어떤 그 직무보다는 연봉이 좀 높은 건 사실인 거죠. 그런가요? 어때요, 부사님?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IT나 이런 쪽에서는 또 조금 더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비재 기업에서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의 연봉을 좀 보면은 뭐 영업이라든가 뭐 다른 쪽보다는 조금 그래도 연봉이 높은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만은 갖고 뭐 선택하지는 않겠지만은 그것도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아지긴 해요. 마케터들은 사실은 되게 자존심이 세고 자기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게 연봉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 그 연봉으로 일단은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연봉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떤 회사에 이제 이직을 할 때 본인이 어쨌든 가서 쉽게 일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마케팅 쪽 직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더 자기가 도전해야 되고 기존에 갖고 있던 걸 활용하지만 또 새로운 거를 또 응용해야 되고 이런 도전이 분명히 더 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각오하고 간다라는 거는 뭔가 본인한테 보상이 있다라는 보상 심리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리크루팅 하시는 입장에서도 마케터를 뽑을 때는 다른 직군보다 마지막에 면접을 딱 봐서 저 사람 너무 탐난다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경험과 개성과 이 모든 것들을 사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인사부에 있는 분도 다른 직군보다 그 마케팅, 리크루팅 할 때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네, 반대로 그러시겠네요. 마케터들은 협상하기 너무 어려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한번 매겨지면 또 올라가기가 사실 또 더 올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으니까 일단 들어갈 때 협상을 세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협상이 쉽지는 않고 또 많이 또 깨지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보통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잖아요. 우리가 좀 숫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좀 하고 싶긴 한데 임원급 받으면 얼마 정도 받을까? 막 상무 정도 되면 얼마급 받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BAT의 상무는 어느 정도 받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상무 달았을 때가 벌써 옛날 10년 얘기니까. 전이니까, 10년도 더 된 얘기니까 제가 그때 받았던 금액이 얼마다라는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때 받았던 금액은 성과급 포함해서 1억 몇천 정도 됐죠. 네. 지금 한 2억은 넘겠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2년간 같은 회사에 계속 있으면서 승진했잖아요. 근데 비슷한 업무를 하는 외부분이 그 스카우트에서 오시면 저하고 연봉 차이가 막 몇천만 원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봉은 아마 그 직급에서 되게 낮은 축에 속하는 연봉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다른 분 연봉은 정확히 모르니까.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연봉 이코르 업무 양이에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 양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마케팅 쪽으로도 뭐 경력도 풍부하셔서 이제 뭐 이직도 몇 번도 해보시고 이러니까 이직하는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 경력 관리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나는 이런 부분을 좀 이직할 때 신경을 썼다 이런 게 있어요? 이직이라는 건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자기 인생이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워낙에 마케터들이 잘 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계를 굉장히 다들 열심히 면밀하게 준비를 하시는 거는 너무 이제 당연한데 이직을 내가 당장 안 해도 되는
평탄한 그 시절을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마케터 분들 같은 경우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오퍼를 이제 많이 냅니다. 이쪽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약간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서 최소한 이 기업에서는 몇 년 정도로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어느 정도 레벨에 가서 내가 그 기업으로 이직하겠다라는 약간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유혹을 뿌리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굉장히 흡수를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저 한번 해볼래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직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약간 망가진 마케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워낙 오퍼를 많이 받잖아요. 또 평소에도 사실은 여기저기서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얘기도 많이 서로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그 이직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터뷰하는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좀 진정성 있으면서 전문가로서 잘 팔 거냐의 이슈인데 그런 어떤 생각의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기 위해서는 평소에 본인이 하는 업무 속에서 그런 노하우를 좀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자기 스토리텔링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단순하게 뭐 200%, 300% 달성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왜 내가 어떻게 이게 어떤 계기로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마케터가 약간 그 프로 야구 선수, 프로 선수도 같은 느낌 있죠. 한창 잘 나갈 때 확 뽑아야 되거든요. 돈값을. 약간 이게 약간 좀 생명력이 짧아가지고 짧아서 확 이제 들어올 때 확 뽑긴 해야 되는데 대신 너무 자기 가치를 싸게 굴리면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기는 해주고 싶어요. 첨언하자면 그렇게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에도 그 메모를 하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맞아요. 왜냐면 메모를 본인이 함으로써 이 회사에서 내가 정신없이 그 업무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깨달음을 내가 얻고 내가 이만큼 발전을 했구나.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리뷰로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또 뭐 어디 모임에 나갔는데 뭐 요즘 이 회사에서 사람 뽑는데 너 어때?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 속에 담겨 있는 그 속 이야기, 그 일을 내가 했을 경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얻는 이런 깨달음 대비 그만큼의 더 가치가 있을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발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두세 시간 투자하면은 본인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케터들이 솔직히 말하면 다른 직무 그 경력자들에 비해서 이직이 좀 잦은 건 맞거든요. 근데 이직이 잦다는 얘기는 굉장히 업무가 뭐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워낙 실증을 잘 내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 이직이 잦은 이유가 뭐 어떤 계기가 오긴 하잖아요. 주로 어떤 계기에 난 그만둬야겠다 아니면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비가 오는 걸까요? 마케터 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학습 능력이 빠른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금방 흡수해서 배우고 또 하고 그 실행을 통해서 배우고 그러는데 이게 반복되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고인물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게 좀 위기감으로 보통 마케터들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나는 뭔가 계속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 내가 마케터로서 지금 가만히 있는다는 것 자체가 뒤처진다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위기감이 크게 작용을 한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혹이 많죠. 주변에서 워낙에 이제 이동도 많고 변화도 많고 요즘은 또 워낙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이제 유혹이 많은 환경적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 최근에는 일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워낙 그 마케팅 업무가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업무를 좀 벗어나서 확장적인 어떤 업무를 많이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디지털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데이터 분석적인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어떤 채널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챌린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
그런 어떤 자리가 있다 그러면 저는 좀 과감하게 이제 시도를 하지 않으면 롱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해두고 예, 이직을 고려를 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워낙 또 이렇게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 길이 맞나? 내가 이쪽으로 옮기는 게 맞나?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뭐 저희가 계속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케터 분들이 또 생명이 좀 짧고 굵게 살아야 된다 뭐 사실 이런 얘기 좀 했는데 그래도 롱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차별점은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롱런하는 마케터 분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그 좋아하는 게 본인이 담당하는 브랜드일 수도 있고 회사 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더스트리, 예를 들면 나는 뭐 패션 광이야. 그래서 이제 패션 안에서 뭐 계속 이직을 했지만 패션 인더스트리의 뭐 마케팅으로서 뭐 늘 그 일을 사랑했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도 롱런 하시고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 같은 경우는 스포츠 마케팅에 또 꽂혔어요.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분야 자체로 또 이 회사를 갔다가 저 회사를 갔다가 지금은 또 그런 거 전문을 하는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일이라는 게 굉장히 챌린징 하거든요. 굉장히 인텐시브하고 또 자기의 이제 영혼을 갈아서 넣어야 되는 약간 그런 일이 많은데 그 정도 일을 하면서도 그 지치지 않고 꾸준히 롱런을 하는 그 기저에는 그걸 정말로 사랑하는 그 진심이 있어야 그 자기를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직 찾지 못한 주니어 마케티터시라고 하면 그걸 찾을 때까지 어쨌건 계속적으로 기회를 찾으셔야 된다는 걸 조언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자기만의 관점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케팅 일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되 자기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게끔 리더로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또 이 일이 보면 정답이 없어요. 많은 부분. 그리고 또 검증이 안 된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본인 스스로 확신이 부족하거나 그 확신이 부족한 걸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또 노출이 되거나 해서 이렇게 힘이 빠지면 일이 추진 자체가 잘 안 되면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지치게 되거든요. 에너지를 본인이 찾아서 그렇죠. 얻어내야 네. 그래서 그런 일을 추진할 때 자기만의 관점을 넣어서 명확하게 이 논리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그 체계를 좀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역량을 이제 주니어 때부터 계속 연습을 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결국은 롱런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정답이 정말 없는 시대면서도 합종 연행 뭔가 이렇게 되게 통섭적 사고가 필요한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나 응용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업무 분야에 머무르는 것보단 그 업무를 하더라도 다른 분야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킹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제 경험상 제가 그걸 많이 못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좀 어린 나이에 승진이 빨라서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고, 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들하고 친해지고 교류하는 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돌이켜보면은 그게 제가 커리어를 제가 20년 했는데 뭐 30년 사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30년, 40년.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생명력 있게 끌고 가지 못하게 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지 않았나. 제가 좀 일찍 지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그런 아쉬움을 계기로 저는 지금 블라썸이라는 그런 커뮤니티 기반의 마케터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라고 하면 좀 막연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제가 이제 좀 꼽아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저도 이 5가지가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데까지는 꽤 오랜 그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엑기스네. 그래, 엑기스네. 엑기스 공개. 근데 저뿐 아니라 다른 이제 성공적으로 이직하거나 커리어 가져가는 이제 마케터 분들을 보니까 결국 요 5가지 종류의 관계는 본인이 잘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5가지가 뭔지만 제가 좀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본인이 5년, 10년 뒤에 가고 싶은 그 꿈의 커리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미 도달해 있는
분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아. 네.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롤 모델인 거죠. 살아있는 분.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광고 대행사나 그 소비자 조사 회사라든지 이런 대행사에 계시는 분들하고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케팅 연관성이 있는, 업무 영향성이 있는. 네,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서로 좋게 협업할 일도 많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생산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부장님과 저처럼 이렇게 그 커리어적으로 이렇게 서치펌에서 마케터 커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서치펌에 계시는 컨설턴트 분들을 또 좀 친하게 평소에도 지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편하게 계속 만날 수 있는 자기 후배님들을 또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그 시니어가 되면 될수록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에서도 멀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요즘은 후배분들을 만나서 많이 배우는데, 이게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있는 후배분들이 또 마케터 선배분들에게 분명히 인사이트와 가르침을 주시는 되게 중요한 소스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자기가 지금 있는 직종 아닌 다른 직종인데 뭔가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해서 스토리를 만드신, 그래서 이직에 대한 노하우를 좀 계속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소스. 그렇게 해서 완전 5명. 완전 네. 꿀팁이네요. 약간 독수리 오영재 같은. 사실 아까 이제 파트너님께서 이제 뭐 고울에 대한 얘기, 이제 임원까지 얘기를 하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요 정도는 이제 타겟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이제 CEO까지도 넘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당연히 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 CMO 출신, 그러니까 마케팅 출신의 CEO들이 실제로 시장에 많은 건지도 일단 궁금하고,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메리트는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때요? 제가 그 경력을 시작하던 시절만 해도 CEO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재무 출신들이 많으셨어요. 파이낸스 아니면 뭐 전략기획 뭐 이런 숫자 잘 보시는 분들. 근데 이제 점점 트렌드가 워낙에 이렇게 비즈니스가 경쟁도 치열해지고 실적을 내야 되고 비즈니스가 유기적으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야 되는 이런 시대로 넘어오면서 마케팅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이 CEO가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시장과 고객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뿐 아니라 회사 전체를 그 유기적으로 그렇게 경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적은 사실은 훨씬 더 잘 낼 수 있는 기반이 되기는 하죠. 기회는 있다. 네, 네, 계속 발전하신다면 네, 기회는 있고 앞으로 더 열릴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뭐 워낙 변화하는 이런 시장, 또 디지털의 뭐 팔로를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마케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혼자만 힘든 게 아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다.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동의하시죠? 돼요. 네. 마케터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요. 네, 마케터 분들이 보면 진짜 백조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겉으로 굉장히 우아하고 멋져 보이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고생도 많이 하는 그런 업무거든요. 근데 또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유관 부서 앞에서 이렇게 리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한 모습 보이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힘들게 잘 티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일 잘하는 마케터 분들만 모아놓고 우리끼리 이제 속 얘기해보면 다들 서로 힘들어요. 힘들다 그래요. 이렇게 힘들 적이 없었다. 힘든 걸 같이 공유해라. 네, 그래서 좀 세이프한 그런 이너서클을 만들고 그 안에서 뭐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케터 분들끼리의 교류도 저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 팁이라고 하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좀 더 공감을 주는 마케팅이 중요해지는 것 같고, 특히 이렇게 너무 막 상업적으로 막 예산도 막 쓸데없이 많이 쓰고 막 이렇게 좀 요란 뻑적지근한 그런 마케팅을 섣불리 하면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고요. 보다 더 이렇게 책임감 있고 그 고객을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마케터가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혼자 울고 있더라.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엄청 잘 나가시는 분들도 네, 다들 힘들어하세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비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